안녕하세요. 조선시대 반란의 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괄의 난입니다. 오늘은 성공했어야 할 반란이 실패로 끝나고 그 과정에서 겨우 3일간의 왕위만을 누리다 처형된 흥안군 이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623년 조선은 정치적 격변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광해군은 조선의 왕이었지만 그의 통치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신분을 뛰어넘는 인사를 단행했고 양반 신분 체제에 큰 도전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기존 양반 세력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노론 세력이 주도가 되어 광해군을 제거하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인조반정입니다. 인조반정의 실행자들 중에 이괄이 있었습니다. 이괄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장수였습니다. 아버지 이원수도 명장이었고 이괄 역시 무술을 연마하여 뛰어난 군사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활약한 경험도 있었고 여진족과의 전투에서도 큰 공을 세웠습니다. 광해군 시대 이괄은 평양 지역의 군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조반정의 주요 참여자로서 광해군을 추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옹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혁명 이후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인조는 이괄의 공로를 인정했지만 동시에 그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정의 공신들 사이에서도 권력 투쟁이 벌어졌고 이괄의 위상은 점차 하락합니다. 특히 서인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괄은 주변 인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괄의 불만은 단순한 권력욕만은 아니었습니다. 인조 정권이 안정되자 반정 공신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집니다. 이괄은 자신의 공로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평양 지역의 권력을 유지했지만 점차 중앙 정치에서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괄 개인에 대한 신뢰 부족입니다. 군부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이괄을 인조는 항상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이괄이 언제 자신을 배반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1624년 이괄에 대한 대우는 더욱 악화됩니다. 인조는 이괄을 평양에서 서원 지방의 중요하지 않은 지역으로 좌천시킵니다. 명목상으로는 좋은 직책이지만 사실상 권력에서 멀어지게 하는 조치였습니다. 이는 이괄에게 극심한 모욕감을 안겼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이괄은 반란을 결심합니다. 이괄은 자신의 세력을 규합합니다. 평양에서의 오랜 통치로 신뢰하는 부하들이 많았고 군인으로서의 영향력도 상당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이적도 함께 참여하기로 합니다. 부자가 함께 일으킨 반란이 바로 이괄의 난입니다. 1624년 3월 이괄은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는 평양 지역에서 반란을 시작하여 군사력을 모읍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순조로워 보입니다. 많은 군사들이 그를 따르고 지역의 관청들이 점령됩니다. 하지만 이괄은 결정적인 계획이 부족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정당성을 갖추는 일입니다. 이괄의 반란은 개인적인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명분이 약했던 것입니다. 이괄은 반란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전략을 짭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왕을 옹립하는 것입니다. 인조의 형인 덕흥대원군의 아들 흥안군 이재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현재의 왕 인조를 문제 있는 통치자로 몰아붙이고 흥안군 이재를 진정한 정통성을 갖춘 왕으로 추대하려는 명분을 세우려 한 것입니다. 흥안군 이재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덕흥대원군은 광해군 시대의 반란 혐의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아들 흥안군 이재는 이로 인해 신분이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왕족이지만 왕위 계승권도 없고 항상 정치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괄이 흥안군 이재를 선택한 것은 전략적 계산이었습니다. 인조 대신 이재를 왕으로 옹립하면 반란의 정당성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흥안군 이재는 정치 능력도 없었고 이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반란군의 진격은 남쪽으로 향합니다. 이괄의 군대는 서울을 향해 남하합니다. 경기도를 점령하면서 세력을 확대합니다. 광군의 저항이 있었지만 이괄은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합니다. 당시 조선의 정규군은 그리 강하지 않았고 이괄은 경험 많은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1624년 3월 흥안군 이재는 반란군에 의해 왕으로 옹립됩니다. 반란군이 서울 근처까지 점령하자
이괄은 흥안군 이제를 정식왕으로 선포합니다. 흥안군 이제가 인조를 대신하여 조선의 새로운 왕이 된 것입니다. 새 왕은 원년을 선포하고 새로운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흥안군 이제의 왕위는 매우 짧았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흥안군 이제가 왕으로 있던 기간은 겨우 3일입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3년처럼 길었을 그 기간 동안 흥안군 이제는 뭔가를 할 수도 통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괄의 반란군에 의해 전적으로 조종당하는 꼭두각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란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조의 정부군이 재정비되었고 각 지역의 의병과 관군이 반란군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쉬워 보였던 반란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괄은 군사적 천재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실수를 연거푸했습니다. 이괄의 반란은 예상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정부군이 반란군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자 처음 이괄을 따랐던 많은 군인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괄의 아들 이적이 전투에서 전사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부자가 함께 시작한 반란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습니다. 3일 만에 반란은 실패로 끝나갑니다. 이괄은 형세가 불리해지자 흥안군 이제와 함께 어디론가 도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포위된 상황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역사는 그 이후에 흥안군 이제의 운명을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흥안군 이제는 처형됩니다. 겨우 3일 동안의 왕위를 누린 흥안군 이제는 반란군이 괴뢰왕이라는 죄목으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가 그 자리에 올랐을 때는 이괄의 도구였고 반란이 실패했을 때도 그는 책임을 모두 뒤집어쓰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은 이유는 복잡합니다. 인조 입장에서는 흥안군 이제가 반란의 중심이었으니 제거해야 했습니다. 인조의 정통성도 다시 확보해야 했고 반란에 가담한 왕족도 제거해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흥안군 이제의 제거는 필수적이었습니다. 흥안군 이제의 죽음은 조선사에서 가장 짧은 재위기간의 비극입니다. 왕위에 올랐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반란의 괴뢰일 뿐이었으며 결국 그 반란의 실패로 인해 죽음을 당합니다. 그는 왕이라기보다는 시대의 희생자였습니다. 한편 이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괄도 반란군이 완전히 패배하면서 도주합니다. 포위된 상황에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된 이괄은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평생을 살아온 장수로서의 마지막 결정이었습니다. 이괄의 난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치적 갈등을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의 위험성입니다. 이괄은 뛰어난 군인이었지만 정치적 대의 명분이 약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반란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반란의 도구가 된 인물의 비극입니다. 흥안군 이제는 이괄의 정치 도구였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왕으로 옹립되었고 반란이 실패하자 그것에 책임을 지고 죽음을 당합니다. 이는 정치투쟁의 가장 비극적인 형태입니다. 셋째, 조선시대 정치 구조의 불안정성입니다. 반정과 반란이 반복되었고 왕위 계승이 폭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조선 국가의 정통성과 안정성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었습니다. 흥안군 이제는 조선시대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의 3일간의 왕위는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주어졌고 그것이 죽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의 이름은 3일 왕으로만 기억됩니다. 조선시대에 격동하는 정치 속에서 벌어진 이괄의 난과 흥안군 이제의 비극적 죽음. 이것은 단순한 반란 사건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불안정한 정치체제와 그 속에서 희생된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패배자와 희생자의 이야기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